그리고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생긴 현상이 나타났던 때죠.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합니다. 그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보시면 명목 EPS,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EPS는 기업이익은 7.8%나 상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제하고 나면 마이너스 6.6%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높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명목에서 실질까지 계산하면 10몇 프로가 훨씬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을 좀 능가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시기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현재 시장에서 첨예하게 부닥치고 있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시장은 두려움이죠. 이게 뭐냐면 테크 버블 때 모습인데, 현재 시장을 베어마켓이라고 부르는 거는 익숙하게 부르는 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라고 부르는 말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JP모건이 얼마 전에 보고서 낸 거에 보니까 베어마켓 랠리 이거 얘기하면서 세 가지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베어마켓 랠리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등이 나오는데 반드시 그 저점을 더 갱신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전형적인 사례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테크 버블 때인데, 보시면 중간중간에 반등이 막 19%, 21%씩 이렇게 세 번이나 나왔어요. 작지 않죠? 이번에 나온 반등도 저 정도보다 높지는 않았습니다. 종목마다 차이가 있긴 하죠.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30%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마다 차이가 있는데, S&P 500 기준으로 한 10% 정도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약간씩 이제 숫자적인 차이는 있는데, 어찌됐든 저렇게 19%, 21%씩 반등이 나오지만 보시면 다시 떨어져서 저점을 다시 갱신합니다. 이게 베어마켓 랠리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JP모건도 세 가지 정도 정의를 했는데, 그 의견은 조금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 뭐냐면 전저점을 돌파한다는 겁니다. 저점을 깨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두려움이죠.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6월 달에 악몽이 떠오르는 거죠. 자이언트 스텝을 갑자기 했을 때 저점을 다시 갱신해 버렸었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의 두 가지 의견, 하나는 뭐냐면, 누가 뭐래도 경제 지표는 분명하게 침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는 이미 과거 경기 침체 수준까지 하락해 있죠. 컨퍼런스 보드는 실물 지표 위주라고 말씀드렸죠. 미시건 소비자 지표는 조금 더 심리 관련된 서베이가 강한 반면에,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는 훨씬 더 실물 지표, 고용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많이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미 마이너스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실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지수, 경제 고통 지수라 물가구 실업을 실제로 반영하면 미저리 인덱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40을 넘어섰기 때문에 과거 금융위기를 이제 넘어선 수준,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미국 합성 경기 지수는 뭐냐면, 이게 원래 S&P 글로벌이 매수를 해서 그렇지 마르키스라는 회사의 지표입니다. 마르키스이 내놓는 그런 경제 지표는 워낙 전통적인 2대 경제 지표 중에 하나였고, 지금은 S&P 글로벌이라 그래서 같은 날 전 세계 경제 지표가 한꺼번에 나오죠. PMI가. 그런데 이 PMI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하나의 숫자로 정리한 게 합성 지수인데, 합성 지수가 침체에 들어섰습니다. 뚜렷한 침체죠. 그래서 경제 지표, 매크로 지표는 이미 분명하게 침체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인가요? 제롬 파월, 옐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아직 침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최근에 연준이사들이 속속 등장해서 하는 말은 두 가지죠. 침체는 아니다, 금리는 더 올릴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75bp 인상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들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침체는 아니다. 그들이 그런데 침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근거는 동일한 걸 대고 있죠. 뭐냐면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나온 고용지표, 실업률 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전에도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숫자를 대면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옐런도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월 40만씩 나오는 고용 지표를 가지고 침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었는데, 제롬 파월도 똑같은 소리를 했고요. 이번에 그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52만 8천 개가 나왔습니다. 52만 8천 개는 역사상, 그러니까 고용에 관련된 지표를 내기 시작한 이래 15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900달 중에 50만 이상 저렇게 나온 거는 15번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미국에서도 손을 꼽는 그런 지표가 나온 거죠. 52만 8천이면 쇼크입니다. 그죠? 좋은 쪽이죠. 그런가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고용 자체가. 밑에 보시면 기업 실적도 지금 현재 85, 6% 발표했는데 그 중에 서프라이즈가 그러니까 기대 이상이 77%가 나온 거죠. 예상을 상회한 게 77%가 나왔으니까 뭐 이런 기업 실적 상황에서 침체할 얘기를 하기가 좀 무색하죠. 이런 상황이 두 개가 팽팽하게 부닥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좀 더 무난하게 받아들여서 얘기하자면 지금은 침체가 아니다. 하지만 확률은 70% 이상이다. 그래서 이번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침체는 100%에 가깝게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주장, 그러니까 경제지표는 침체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표들은 고용지표라든지 기업 실적은 침체를 말하지 않는 이 사실은 이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 동일한 어떤 현상, 어떤 상황 속에서만 나타났던 거죠. 그게 뭐냐면 인플레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급격히 높아졌을 때는 지금처럼 실질 지표로 움직이는 지표는 분명히 침체를 나타내는데 명목지표라고 말하는 고용이라든지 기업 실적은 명목지표죠. 예를 들면 명목지표라는 말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면 인플레이션 빼고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어떻게 났어요? 라고 물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실적은 그냥 실적입니다. 근데 그 실적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명목 실적이에요. 거기에 인플레이션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냥 자연스럽게 명목으로 받아들이는 지표가 있는가 하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실질을 따지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경제 매크로들이죠. 경제 지표들은 대부분 다 실질 지표가 들어가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그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관련된 거니까 공급자 관리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심리적 기대지수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각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임금을 생각해도 인플레이션을 빼고 실질 임금을 생각하지 기본적으로 명목임금 나는 인플레이션을 빼지 않고 높은 임금을 받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제하고 생각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경제지표는 언제나 실질 지표인 반면에 고용이라든지 기업 실적은 언제나 당연하게 명목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지표와 명목지표가 거의 비슷하고 큰 차이가 없을 때는 이런 지표상의 괴리라는 게 발생할 일이 없죠. 하지만 이 차이가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9.1%에 달하는 시기가 되면 이게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들이 우리가 지금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바이어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제하고 봐야 된다거나 그 현상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거나 그 현상을 상관없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이 현상은 원래 만약에 MBR이라 그래서 전미경제협회에서 학회에서 만약에 이거를 침체라고 판정을 해주면 뭐 논란 없이 시장에서 한 가지 목소리를 낼 텐데 불행히도 MBR은 경기 침체의 발표를 후행적으로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의 경우에 있어서 별로 쓸모가 없었어요. 너무 늦게 경기 침체를 확정해 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침체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하고 이제 리세션이 끝나고 나서야 대부분 다 후행적으로 침체를 확인해 준 정도이다 보니까 MBR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말한 것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 매출과 실질 매출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매출인데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면 실제 매출이 달라지는 현상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명목 지표와 실질 지표의 차이를 따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한 우리들의 착각 현상이 어떤 경우는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거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은 때는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착각들을 몇 가지 좀 오늘 살펴보면서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런 머니 일루전 관련된 화폐 착각 현상들을 제하고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면에서 이 부분을 좀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냐, EPS라는 거는 실제로 실적이니까 기업의 earning per share라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죠. 기업의 주당 순이익은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연스럽게 명목 지표를 사용합니다. 기업의 실질 이익을 말할 때 인플레이션 빼고
실질 EPS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대다 준비한 기업도 없고, 요번에 2분기 어닝이 이제 한 90% 가까이 끝났는데 이 어닝 때 그 누구도 실질 어닝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지는 않았던 거죠. 다만 매번 매출과 EPS를 나눠서 보는 모습들은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이유는 그 깊숙이 들어가면 매출은 좀 믿을 게 못 돼, EPS가 중요해,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매출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현상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현상이 아주 뿌리 깊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50년에서 68년, 그 다음에 69년에서 81년, 82년에서 2000년 이렇게 구간마다 명목 EPS라고 해서, 이거 일반적으로 명목이란 말 안 씁니다. 기본적으로 EPS가 발표된 거예요. S&P 500 기업의 EPS가 1950년에서 68년까지는 5.8% 정도 실질 연평균 상승했는데 반해서 1969년에서 1981년 사이는 7.8% EPS가 연평균 상승했어요. 이 말은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 전 때보다. 그 다음에 82년도에서 2000년까지 6.4%였다면 2001년에서 2011년은 5.2%가 상승했는데, 문제는 지금 노랗게 표시한 부분 왜 표시했냐? 요때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았던 때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시기를 다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빼고 인플레이션을 계산해서 제대로 EPS를 했더니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EPS로 평가되더라는 겁니다. 1969년에서 1981년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기입니다. 1970년에서 80년 초까지 볼커가 금리를 20%까지 올려야만 했던, 미국인들에게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그리고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생긴 현상이 나타났던 때죠.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합니다. 그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보시면 EPS,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EPS는 기업이익은 7.8%나 상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제하고 나면 마이너스 6.6%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높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명목에서 실질까지 계산하면 10몇 프로가 훨씬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을 좀 능가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시기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2001년에서 2011년도 마찬가지, 액면으로는 5.2% 기업이익이 증가했는데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제하고 나면 마이너스 3%를 냈다라는 거죠. 이게 명목 EPS와 실질 EPS의 차이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EPS는 그냥 명목으로 따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굳이 기업이 진짜 이익을 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본다면 따질 수 있겠고, 지금 제가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이런 착각 현상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굳이 이거를 구별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가져오는 결과를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